반갑습니다. 재테크왕 곤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맥 영상 또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알맥 영상은 제가 PPT 제목과 같이 아마 가장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싶고요. 알맥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처음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알맥이라는 기업이 상장되면서부터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쭉 지금까지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제가 체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알맹 영상, 특히 주주분들 아니시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알맥 최근에 이제 급등 이슈 한번 체크해 볼 거고, 알맥의 재무제표랑 차트를 한번 볼 거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도 영상 좀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어서요. 자, 최근에 알맥이 왜 올랐는지 한번 보면 알맥 미국 현지 법인 물류 공장 본격 가동, 북미 시장 확대라 해서 뭐 9월 25일 따끈따끈한 이제 기사로 알맥이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라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지난 2023년 8월 몽고메리의 압출 생산을 위한 법인 설립에 착수를 했었다. 그리고 이 신규 물류 공장을 이달부터 이제 가동하게 됐다. 라고 해서 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알맥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압출 생산은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요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어야 실적에 크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이 이슈가 왜 표면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요 23년 8월에 이 법인 착수했다라는 내용을 이미 그 작년에 나왔던 이제 기사고요. 근데 이 얘가 이제 가동이 된다. 이달부터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신규 이제 이슈가 아니고 그냥 작년에 그 설립했던 이제 법인이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이슈 가지고 이렇게 알맥이 급등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알맥이 지금 이 시점에서 9월 이제 이제 말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한번 보면요. 자, 이건 어떤 거와 관련돼 있냐면, 제가 그 4개월 전에 알맥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은 알맥 영상입니다. 네, 요 영상의 2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이슈와 그 내용들이. 자, 안 보신 분들은 클릭해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죠.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자, 보시면 저는 왜 알맥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 내용 때문이에요. 미국이 지금 9월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하고 배터리에는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제 요 내용이 확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금 알맥의 급등 이슈와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 전기차, 중국 태양전지,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 광물 등의 인상한 관세율을 오는 27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이제 관세를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했고, 알루미늄이 여기 있다 맞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이제 대폭 올라가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5% 이제 상향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면서 이제 뭐 반덤핑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요렇게 인상할 정도면,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 이제 11월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정권이 바뀐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더 제재와 관세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이 있죠. 네. 근데 제가 앞에 알맥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요 기사를 또 참고를 했었거든요. 보면 알맥 대미 수출 청신호에서 미국의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 관세 면제.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0%를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기사가 그 이제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앞에 알맥의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알맥이 관세율이 0% 판정을 받아서 이제 대미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영역인데요.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서 보면 중국 알루미늄에는 뭐 관세 폭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높은 관세가 청구되었다. 근데 알맥은 지난해 해외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74% 정도 수준이며 최근 4개년도 이제 연평균 매출 성장률도 40%를 웃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맥이 0% 관세 적용을 받은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알맥의 대부분은 그 해외 비중, 해외 매출이 큰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맥이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9월 중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본 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11월에 최종 관세 적용 여부를 확정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뭐 아마 현지 실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라고 싶고 그 다음에 올해 11월에 관세 면제 적용 여부가 이제 그 확정이 최종적으로 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지금 9월 뭐 이제 막바지죠. 그런데 마침 요 27일부터 이제 중국산 전기차랑 광물, 배터리 이런데 관세를 적용시킨다라는 이제 27일부터 적용시킨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네, 거기다가 그 4개월 전에 알맥은 관세를 적용이 안 받는다는 말이 나왔고, 그럼 그게 관한 결과는 9월 달에 요번 달에 알맥 아마 뭐 현지 실사를 뭐 조사를 했을 거고, 그리고 올해 11월에 확정적으로 판정이 난다라는 부분이죠. 요게 딱딱딱 짜맞춰지죠. 그러니까 요 9월은 알맥한테는 의미 있는 이제 달인 부분이죠.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어떤 거에 있었냐면 제 구독자 중에 홍만희님이라고 계신데, 네, 제가 굉장히 항상 저한테 응원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1개월 전에 전 이 내용을 아니까 물론 이 내용도 제 알맥 아까 그 촬영했었던 영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그냥 복습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알맥 조만간 매수하려고 합니다. 구조돼 갑니다. 제가 구조한 기업들 뭐 많이 있죠. 뭐 파도도 그렇고 DS 난석도 그렇고 제가 영상 많이 찍었는데, 네, 물론 그 기업들도 제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니까 저는 뭐 당연히 9월에는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네, 한 달 전부터 매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매수하고 나니까 뭐 4일 전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 알맥 구조 했습니다. 저는 알맥 구조대라고 네, 이렇게 훈훈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맞췄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시점에 투자를 했냐, 그다음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 그다음에 거기 관한 증거 자료들을 제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투자하죠. 저는 주식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제표랑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알맥의 재무제표입니다. 연 매출액이 매년 상승은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고 24년도랑 25년도 이제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자료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와 25년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뭐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24년도 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작을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았다가 회복하니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얘네가 수주 받아놓은 물량이 제가 체크하기로는 아마 4조가 넘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알맥이 앞으로 그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대비 시총이 너무 낮죠. 사실 2,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많이 올라서 2,200억이에요. 네. 최근에 뭐 시총으로 보면 2,000억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기본적인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계산하는 거 뭐 제 영상에 많이 올렸었죠. 네, 그거에 보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도 지금 재무제표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지 않나라고 봐지는 거고 유통 주식 수도 46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품절주 그다음에 유동 수저가 이제 적기 때문에 나중에 증자라든지 뭐 기업이 돈이 많다라고 하면 무상증자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이제 유상증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무증해주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제일 낫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 최근에 이렇게 보면 급등을 조금 했어요. 했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근데 요 기업 보면 이제 주가의 차트를 보면 요 구간대 이제 거의 뭐 지지랑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지지받다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가 싶다가 다시 이제 쭉 빠지니까 이 지지받던 이 라인이 뭐 밑에서는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42,000원, 43,000원 요때는 이제 저항이 좀 심할 수 있다.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한 4만 원 정도 지금 알맥 같은 경우는 요까지는 뭐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영역이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볼 때는 뭐 11월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맥은 보시면 얘 사실 이제 상장 처음 했었을 때 2023년도 6월 요때 한참 2차 전기 2차 전기가 이거 2차 전지 네 전기차랑 섞였네요. 2차 전지, 전기차, 뭐 배터리 뭐 요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고공행진할 때다 보니까 요때 상장하고도 주가가 이제 18만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때 뭐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알맥 같은 경우는 상장 전부터 되게 이제 좋은 기업으로 대여라고 평가받을 만큼 네, 인식이 좋았던 기업이에요. 18만 원 했던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뭐 3만 원 중반대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지금 뭐 주가 이렇게 쭉 뺐는데 1년 넘게 주가가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분명히 해먹거든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이제 주가 흐름을 가다가 지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손절하거나 이렇게 뭐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물량들을 뭐 매집했다가 나중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없는 돈 셈이라 치고 비중을 적게 잡고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매수해서 만약 내가 이제 시점을 잘못 잡아서 여기 샀다 하더라도 꾸준히 사게 되면 평단가가 이제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이제 거의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뭐 보유예수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소화됐기 때문에 알맥의 악재는 제가 볼 때는 뭐 많이는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 요거 빼고는 크게 뭐 주가가 빠질 만한 그런 건 없다라고 봐지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11월 최종 관세 여부가 이제 판정 나면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네. 예상대로 0%가 나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제로 소멸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에 팔아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로 소멸이랑 이제부터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이게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이게 소멸에 이어서 오히려 더 주가가 빠지는지 이 오고 분별하는 법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이슈가 터지면 요거는 재료 소멸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 재료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라갔기 때문인 거죠. 근데 알맥은 보세요. 알맥 얘 보시면 얘는 진짜 불쌍해요.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왜냐면 맨날 두드러 얻어맞아갖고 옆으로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바닥권에서 터졌잖아요. 거래량이랑. 네, 터지면서 나왔던 이 재료는 재료 소멸로 볼 수가 없죠.
여기서 그럼 더 빠져야 된단 말인데 재료 소멸이라는 말은. 근데 이 기업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2,200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매출이랑 이런 애들이 2천억 원, 3천억이 되는데 시총이 2,200원,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뭐 재료 소멸이라 해서 주가가 뭐 더 빠져서 뭐 1,000억 원대로 빠진다? 그러면 진짜 무조건 다 사야지. 전 재산 팔아서라도 사야죠. 네. DS 단석도 제가 그렇게 해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에 실적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뭐 지나치게 그거랑 상관없이 빠진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땡큐다 싶어서 주어야 되는 구간이죠. 근데 알맥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이 저항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재료 소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재료 소멸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지금 이제 조금 반등을 한다. 그쵸?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부양책 하면서 이제 내수 시장, 중국의 전기차 시장 뭐 이런 거 했을 때 알맥은 어쨌든 고객사가 미국이랑 이제 뭐 중국이랑 뭐다 이게 여러 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요 시장만 회복되어 주면 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광물 가격들도 많이 뭐 상승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또 리튬 가격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관세 부과하고 이러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뭐 철강, 뭐 리튬 이런 가격들 같은 경우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뭐 배터리나 뭐 아니면 뭐 양극재 기업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다시 좀 호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은 이슈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2,000원에서 43,000원 단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간다 하더라도 물량을 이제 소화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땐 지금은 제가 볼 땐 뭐 4만 원 좀 넘으면 뭐 수익 실현 뭐 단기적인 투자로 하고 나오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이 기업 봤을 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요 저항만 잘 뚫고 하면 뭐 요 11월에 뭐 어떻게 뭐 판단이 결과가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0%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알맥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꽃길만 걸을 날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뭐 마음 많이 쓰셨을 것 같고 18만 원 이때 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이때 그러니까 상장이 한참 이때 2차 전지 시장 호황일 때 이때 타이밍 맞춰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참 뭐 그쵸. 네. 그치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슈 있으면 알맥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